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이거 윈터 때 비슷한 으로 가긴 했었는데, 우리 방사선 동요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화를 되었는지를 또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대신에 윈터 때 한번 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시간을 좀 이번 되게 짧게 줘볼게. 왜냐면 얘가 되게 이제 빠르게 그냥 뭐 로봇처럼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이거 1분 드렸는데 1분 정도 안에 풀면은 뭐 빠르게 푸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이 문제 아직 낯선 친구들은 이거 두 번째 문장 있죠? 얘를 익숙해지는 게 포인트야. 즉 B랑 D에 X랑 Y 중에 뭐가 들는지 모르는데, 뭐가 들는지 모르겠지만 B에는 어쨌든 들어있는 그 방사선 동요소가 50% 들어있던 소리고, D에는 방사선 동요소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들어있는 애가 처음 하는 데 비해서 25% 들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 조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내가 그때도 한번 비슷하게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러분들만의 논리 구조가 항상 일관되게 푸는 논리 구조가 있으면은 오케이거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해설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즉 25%다 이렇게 선을 쫙 그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차피 따질 거니까. 그래서 얘가 25%다 경우의 수 이렇게, 그 얘가 뭐냐면 얘가 D야. 그리고 50% 되게 선작 그은 다음에 얘가 뭐냐면 얘가 B인 거야. 그다음에 경우의 수를 뭘 따져야 되느냐? 즉 문제 조건이 이거잖아. 만약에 B한테 X가 50% 들어있어. 그러면은 D한테는 Y가 25% 들어있다는 소리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B한테 Y가 50% 들어있다면 D한테는 X가 25% 들어있는 상황이겠죠.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골라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은 말이 안 되지. 왜냐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B랑 D가 나이가 다른데 나이가 같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마저 한 번만 더 가그림 봤을 때 B가 D보다 나이가 더 어리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다. 그래서 본 것처럼 그래, B가 D보다 나이가 어리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여러분들 이제 빈칸을 그냥 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B에는 지금 Y가 50%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D에는 X가 20% 들어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나머지 빈칸도 차근차근 메꾸시면 되겠죠? 반감기는 몇 회 지났냐면은 B는 1회 지났고 D는 2회 지났고, 그 다음에 반감기는 50% 선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Y 같은 경우에는 1억 년이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X 같은 경우에는 2억 년이고. 자, 절대연령은 어떻게 구하느냐? 절대연령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구한 공식처럼 스몰 t는 라지 nt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우리 구한 김에 그냥 이거 바로 읽으면은, 아래로 읽으면은 얘가 그대로 절대연령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B는 1억 살, D는 4억 살이 되는 게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정답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풀어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언제야? 4년 전이죠? 그래서 4년 전에 9월평이 이런 정도 난이도였고, 자, 똑같은 해 10월에 뭔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진화가 일어나겠죠? 계속 문제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존 문제랑 아까 같은 애 구호론표이랑 달라진 게 뭐지? 앞으로 2억 년 후. 뭐 이런 새로운 계산이 하나가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풀이법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P랑 Q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P에 들어있는 애는 걔가 25% 들어있고요. Q에 들어있는 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50% 들어있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50%에다 이렇게 선 긋고서 얘가 뭐였냐면 얘가 Q였고 25%에다 선 긋고서 얘가 P였지. 똑같아.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만약에 Q한테 X가 50% 들어있으면은 P한테는 Y가 25% 들어있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Q한테 Y가 50% 들어있다면은 P한테는 X가 25% 들어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캐치한 다음에, 자 그럼 뭐가 더 나이가 많고 뭐가 더 나이가 적은지를 판단하려면은 가로 가야 되겠죠. P가 Q를 관입하고 있으니까 관입한 함수 P는 관입당한 함수 Q보단 나이가 더 어리다. 관입의 법칙이지. 이제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P가 나이가 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얘네들. 그래서 얘네 순서대로 또 머릿속에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그 계산한 거를 논리 정형하게 다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Y가 들어있고요. Q 같은 경우에는 X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반감기 경과일수는 얘는 2회고 얘는 1회고, 그 다음에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50% 읽으시면은 Y는 0.5억 년, 그리고 X 같은 경우에는 2억 년, 그리고 절대연령은 이거 곱해도 되고 아니면 저 밑에 나이 읽어도 되고, 그냥 이거 쓴 김에 나 이거 곱할게요. 그래서 얘는 1억 년, 얘는 2억 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풀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2억 년 후라는 게 우리가 뭘 구하고 싶다라는 거냐면은 얘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현재 이후로 2억 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가 그 저번에 한번 강조했지만 이때 이런 공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어야 돼. 얘가 지수함수. 그리고 이제 지구가 원해서 더 이상 이 n제로를 항상 100%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즉 얘를 현재로 놓자는 거지. 현재가 뭔데요? 얘가 현재잖아. 얘가 현재 방사 동영상 함량이잖아. 그리고 이 스몰 t를 뭐라고 놓은 거냐면 앞으로, 즉 현재 이후로 2억 년이 추가로 더 지나면은 방사 동영소가 어떻게 될 거냐를 따지는 거지. 즉 여기다 바로 가볼까요? 즉 현재 Y의 함량이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고 있으면 돼. 머릿속에 계산이. 그 다음에 앞으로 2억 년이 더 지나면 반감기 몇 번 지나가죠? 4번 더 반복되잖아.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도 X가 현재 몇 프로 들어있죠? 현재 2분의 1 들어있죠. 그 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더 2억 년이 더 지나. 그럼 반감기 몇 번 더 지나는 거야? 반감기 1회 더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n0를 꼭 100%라고만 그런 생각하는 좀 그런 고정관념만 탈피하시면은 문제 쉽게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구과학이라고 하지 마. 지금 내가 방금 이거는 지구과학 상식이 아니라 거의 뭐 지수함수 내가 지금 계속 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1년 지났어요. 자, 3년 전 구원평에서 문제가 또 뭔가 진화가 되겠지. 풀어보세요.
잘 되나요? 이제 이런 거 1분 30초 안에 풀긴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4년 전 문제랑 뭐가 문제가 바뀌었는지 느껴지세요? 단어가 뭐가 바뀌었죠? 이게 원래는 뭐뭐 이다로 끝났는데 50%와 25% 중서로 다른 하나에 달하는 단어가 추가됐지. 즉 이제는 A, B한테 X가 B가 각각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50%랑 25%도 골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문제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풀이 방법이 바뀌어. 어떻게 되냐면 나 그림에서 50%랑 25%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 근데 하필 또 이제 확실히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진짜 계산 복잡하게 하는 건 선수인 게 또 이걸 또 방사원소 함량분의 자원함량을 또 바꿔놔 치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방산 동요소가 50% 있을 때는 이 반사선 함량분의 자원함량이 얼마죠? 1이죠. 여기다 이렇게 선거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50%일 때야. 뭔지 뭐가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5% 이내는 방사선 함량의 자원함량이 삽이 3이죠. 왜냐면 25% 75%니까. 그래서 여기가 25%일 때. 자, 풀이 방법은 여기까지만 그리면은 거의 동일해. 뭐가 동일하냐면은 문제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엔 이거 설명 잘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X가 만약에 25% 들어있다면 Y는 50% 들어있는 상황일 거고, 그게 아니라 뭐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Y가 25% 들어있다면은 X는 50% 들어있을 거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가 말이 안 될까요?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말이 안 되겠지? 왜? 얘네들 지금 A, B가 나이가 다른데 나이가 같은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황색 세모가 되는 건데, 그럼 가로가게 돼서 뭐가 A고 뭐가 B인지를 나이를 정해야 되겠지? 그럼 B가 보니까 나이가 더 어리단 말이야. 우리 지사교체 정리시켜보면. 그래서 자, 이제 거의 다 됐죠. 나이가 어린 애가 B가 되고 나이가 많은 애가 A가 된다. 이렇게 고르면 또 끝나는 거야. 또 여기다가 이제 빈칸을 차근차근 채우면 되겠지. 따라서 A는 Y가 25% 있는 상황이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X가 50%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반감기 경과일수는 2회, 반감기 경과일수는 B는 1회, 그리고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숫자 1인 지점 읽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1억 년, 그리고 Y는 2억 년. 그래서 이거 양변을 곱하면은 절대연령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4억 년, 얘가 1억 년. 우리가 제대로 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은 여기 푸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또 괜찮게 변형이 됐잖아. 되게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문제가 확 난이도가 되게 나름 4년 전 거에 비해서는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또 교수님들이 또 이제 2003년 전 9월 모평에다 냈던 문제를 조건 하나 또 바꿔가지고 이제 또 수능에 똑같이 내죠.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이거 답이 틀렸으니까 이거 답은 신경 쓰지 말고 푸세요. 교재에 오타가 있어요. 제가 교재 오타가 있어요. 이거 답이 틀려 있어. 자, 오타 나서 미안하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한번 볼게요. 자, 푸는 방법 똑같아. 보니까 9월평이랑
컨셉이 똑같잖아. 그래서 25%에다가 선 긋고서 25% 그리고 12.5%에다가도 선을 쭉 그어줘야 돼. 12.5%. 자, 푸는 방법 똑같습니다. x가 만약에 25% 들어있다면 y는 12.5% 들어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y가 25% 들어있다면은 x가 12.5% 들어있는 상황일 거야. 둘 중에 뭐가 맞는 상황인지를 답을 골라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항상 지구과학 문제 풀 때는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차별화되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따지셔야 돼요. 이거 원래 우리 못 보던 조건이잖아. 이 조건을 뭔가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써먹어야 돼요? 가그림으로 가서 알고 보니까 가에서는 화강암 A가 쉐일을 관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입한 남석 A는 지사기 법칙, 관입당한 남석 쉐일보다는 나이가 어리다. 그 다음에 나에서 화강암 B는 쉐일이랑 서로 부정합 관계니까 B가 부정합 하부에 있으면 부정합 상부에 있는 쉐일보다 나이가 더 많다. 이거 골라내면 B가 더 나이가 많고 A가 나이가 더 어려야 되는데, 근데 쉐일이 3회층 화산이 발견되는 거 봐서 얘가 고생대 지층이란 말이야. 즉 B도 따라서 고생대 내지 고생대보다 훨씬 더 앞선 시기에 어떤 지층이 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나이가 많은 애가. 근데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는 나이가 많은 애가 뭐 나이가 많아봤자 2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가 탈락이고, 주황색 세모 쌍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린애가 A고 나이가 많은 애가 B다. 이렇게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또 여기다 빈칸 채우면 되겠네. A 같은 경우에는 Y가 25% 있는 상황이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X가 12.5% 들어있는 상황이었고, 반각이 경과일수는 각각 2회, 3회, 그리고 절대연령 같은 경우에는 50% 선에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는 0.5억 년,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억 년.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얘는 1억 살, 얘는 3억 살. 우리가 다 맞게 고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월 모평과 차별화되는 또 문선지가 또 나오지. 이거 현재로부터 1억 년이 또 지났대. 그치? 자, 이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지수함수 풀듯이. 즉 현재로부터 1억 년이 더 지나. 자, 이번에는 내가 밑에 내가 아까 알려준 공식 안 쓰고 바로 여기다 써볼게요. 현재 함량이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야. 4분의 1이고 1억 년이 지나면은 Y는 반감이 몇 번 지나? 2번 지나. 이렇게.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함량이 얼마죠? 현재 함량이 8분의 1이고 1억 년이 지난 반감이 몇 번 더 지나죠? 현재로부터 한 번 더 지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두 개 곱하면 얼마죠? 값이 1이죠.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죠. 그리고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원소는 X가 정답이 맞고. 그래서 정답이 이제 기억니은 디귿. 이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 문제 풀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흐름을 느끼셔야 돼. 이게 지나가 점점 되어온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전에 대수능이잖아. 이거 여러분들 3년 전 2022년 수능에 이게 19번 문제인데 이거 나름 애들한테 어렵게 느껴졌겠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지가 않아. 즉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아. 왠지 아세요? 이거 이미 벌써 교수님이 힌트 충분히 줬어. 자, 그해 바로 9월 모평에 똑같은 컨셉의 문제 있었죠. 그리고 디귿선지 앞으로 추가로 몇 억 년 지나면 이거 계산하는 거 사실은 4년 전에 10월 합평에서 이미 있던 거였지. 그죠? 즉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엔 수능 대비할 때 기출문제 기준으로 이런 좀 뭔가 복잡한 계산이라던가 아니면 좀 테크닉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달달달 외워놓게 마스터를 해놔야 수능 때도 결국엔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야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2022년 수능에 우리 저번 주에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자 15번 그 기억나세요? 그 소환 대폭합판? 센안데르스탄층? 해령이 부감력한 밑으로 서입하는 거? 그 오답률 얼마라고? 오답률 19%. 정답률 19%. 그 다음에 2022년 수능에서 20번 그 사인 세타 4분의 1 나오는 거 정답률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정답률 18%.
이때 내가 그때 등급컨 얘기해줬죠. 1등급컨 얼마라고? 42점이라고. 즉 이거는 거의 현장에서 푼에 제대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내 아이의 이제 점수 시작이 44점부터야. 근데 이거까지 틀렸어 봐. 그럼 몇 점이야? 41점이잖아. 그럼 이제 2등급, 1등급 나가리 되는 거야. 즉 여러분들 그 2022년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얘도 만만치 않거든? 근데 얘 정답률 보시면 아마 정답률이 얘가 얼마였지? 35%에서 40% 사이인가 그래. 이 정도면은 막 아주 고난도라고 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지금 애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야. 올해도, 작년에도 비슷했죠. 근데 작년 혹시 오른을 중앙테스트 20번 제발 맞길 바라지만 그거 출처가 어디예요? 작년 9월 모평 17번이잖아. 내가 이렇게 작년 9월 모평 17번 이렇게 강조할까? 그걸 맞춰야 여러분들 수능, 작년 수능 17번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컨셉의 문제거든? 근데 수능이 계산이 더 복잡했다 뿐이지. 즉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6모, 9모 얼마 안 남았잖아. 즉 기출에 한해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되게 신유형 문제를 내고 뭔가 좀 신기한 계산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주면 수능 전까지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풀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찌됐건 내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건 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 유형이 끝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볼 거냐면은 여기까지 근데 완벽히 계산해놔야 사설 문제라던가 이제 수특, 수완 또는 이런 고난도 사설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이거 연습을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기출은 이제 3년 전과 이제 2년 전 넘으면 유형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계속 강조했던 지수함수의 어떤 특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로 좀 유형이 살짝 바뀌어. 그래서 자 2년 전 2023년 9월 모평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저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정규반 때 들어온 친구들 아마 이거 설명 처음 듣겠지? 이제 니은선지 무조건 그냥 이거 답이 당연히 뭐지? 이거 빡 나와야 돼. 왜냐면 지수함수 특징이 뭐라고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다.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 75% 이거 무조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이거 꼭 필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내가 50%가 되는데 반감기 한 번 걸리잖아. 그게 50%란 말이야. 여기가 그럼 어디죠? 100%부터 시작이잖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100%랑 50% 사이 중간, 즉 반감기 한 번과 반감기 0번 사이의 중간. 이거 몇 프로예요? 이거 75%거든 여기가. 자,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자, 얘가 만약에 이런 1차 함수 그래프 형태였다. 그러면 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게 중점이잖아요. 중점이니까 원래는 반감기의 절반만큼 시간이 걸렸을 테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지수함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지수함수는 실제로 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다시피 실제로 75%가 되는데 걸린 시간을 t 75%라 적으면 반감기의 절반보다 시간이 덜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75%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죠? 3억 년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보면 바로 그냥 그러면은 3억 년이라는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보다 시간이 짧구나
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은 6억 년이라는 시간은 이 어떤 방사능 동연소의 반감기보다는 시간이 덜 걸린 짧은 시간이야. 따라서 우리가 x의 반감기는 6억 년보다 길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 그래프, 이 지수함수의 특징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이거 여러분들 수학적인 테크닉인 게, 자, y의 양분의 x의 양이 4보다 크려면은 얘네들 퍼센트가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80%고 y가 20%면 되잖아. 4보다 크려면은 x가 그냥 80%보다 크면 돼. 한번 그럼 이 그래프에서 교수님들 이거 뭐는 괜히 줬겠어? 이 눈금을? 여기 80%선 여기 있잖아. 요만큼. 요만큼이 80%보다 큰 시점 아니야? 그럼 보면 어때요? 중생대에서 x의 양이 항상 80%보다 커? 아니지. 요만큼이 80%보다 작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에서는 현재 y양분의 x양이 4보다 크진 않을 거란 얘기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내가 방금 이거 해설할 때 이거 내가 지금 지구과학에 지자도 안 꺼냈죠. 계속 뭘로 했어? 계속 지수함수 문제 풀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방사능 동요소 문제는 지수함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수학이야, 수학. 그래서 간단한 지수함수. 특히 밑이 얼마? 1보다 작은 이 아래로 볼록한. 자,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좀 약간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왔어. 자, 그래서 10번 문제가 10번이래. 10월합평 문제가 한번 나오거든?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자체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이 t1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스몰 t1이 지나면은 50%가, 미안해요. 100%가 50%로 지나잖아. 바뀌잖아. 즉, 스몰 t1이 무슨 뜻이냐면은 x의 반감기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t1이 지난다는 뜻은 반감기가 2번 지난다는 소리랑 똑같은 뜻인 겁니다. 그죠? 반감기 2번 지나면은 x의 양은 25%가 되고 y의 양은 75%가 되니까 얘가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푸는 거고. 자, 니은도 이게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계속해서 지수함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n제로를 더 이상 이제 100%만 생각하지 말자 그랬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익숙해져야 돼. 뭔가 이 지수함수에서 딱 뭔가 정수로 딱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을 뭔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난 벌써 찾아냈거든요? 근데 찾아냈겠지만 80이랑 40이 뭔가 관련 있을 것 같지 않니? 왜냐면 80%라는 애가 40%로 되려면 반감기 몇 번 지나면 돼? 한 번 지나면 돼. 이해됐어요? 즉 여기 80%가 있는 0.5랑 40%가 있는 t랑 t2랑 이 여기의 시간 간격이 반감기 한 번이랑 똑같은 시간 간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왜냐면 80%가 절반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를 거니까. 그치? 그래서 보시면 스몰 t2에서 0.5억년을 뺀 게 뭐야? 반감기 한 번인데 얘가 스몰 t1일 거니까 이거 이항시켜보면 니은은 당연히 정답이겠지. 그래서 이거 꼭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했었고요. 자, 디귿 이거 여러분들 제가 윈터 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문제가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디귿 문제 풀이법만 항상 기억하고 있어도 나머지 응용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생기거든. 근데 이거 푸는 방법이 한 가지 아니라 두 가지야.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지수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 또 50%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60%보다 크냐고 물어봤잖아. 뭐 연관 있는 숫자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뭘 찾을 수 있냐? 180, 60 왠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180, 60?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얘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일 텐데 여기를 60%까지로 이렇게 딱 적어 볼게. 아래로 블록 그래프니까. 그러면 여기를 내가 뭐라 부를 거냐면은 6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스몰 t 60%. 그러면 100%랑 60%의 중간이 얼마예요? 여기가 80%가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오셨죠? 즉 100%에서 똑같아. 60% 선을 쫙 이으면은 8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만약에 얘가 여기 직선 1차 함수였다면 얘가 6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딱 절반이었겠지만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8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적은 것처럼 6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덜 걸린다. 오케이? 따라서 근데 8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어요? 저기서 0.5억년이었잖아요. 아까랑 풀이법 똑같죠? 0.5억년이 지금 6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보다도 덜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면에다 2를 곱해주시면은 1억년이라는 시간은 아직은 60%가 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 따라서 방사선 동연소가 60%가 되기 전이니까 X의 양은 60%보다 크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즉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그 아래로 블록한 지수함수의 모형이 그려져 있어야 돼. 또 하나, 여기가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이거 요즘에 사설에서 이제 겁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 자체를 마치 지수함수 풀듯이 푸는 방법.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내가 이 식을 알려준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80%가 됐을 때 여기 즉 80%가 됐을 때 100%가 80%가 됐을 때는 얘가 시간이 몇 번 지난 거냐면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흰색으로 써야 되겠다. 자, 100%가 80%가 되려면 몇 억년 지나야 되냐면은 방광계 우리 얼마인지 모르니까 0.5억년 지나야 된다며. 0.5억년. 그러면 즉 여러분들 이거 2분의 1에 라지 t분의 0.5억승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얘가 5분의 4라는 거거든? 따라오셨죠? 근데 내가 왜 이걸 갑자기 적기 시작하느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그냥 디귿선지를 대놓고 1억 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 방산 동영 3년을 내가 바로 그냥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100%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은 2분의 1 그리고 라지 t 그리고 분모가 아니라 지수에는 1억 년이 들어가 줘야 되죠. 1억 년. 근데 이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겠지. 100%에다가 중괄호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라지 t 그리고 0.5억 년 중괄호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이해 되셨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얘가 아까 뭐라고? 얘라며. 이렇게. 오케이? 즉 1억 년이 지나면 100%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은 5분의 4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값이 얼마가 될까요? 얘 심지어 값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64%야 정확하게. 그래서 디귿이 정답 무조건. 자, 내가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해 주냐? 지금 여러분들 내가 뭐 한 거지? 0.5억 년이 지났더니 5분의 4가 줄었대. 근데 추가로 그러면은 1억 년이라는 거는 0.5억 년이 두 번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즉 0.5억 년이 두 번 지나면 5분의 4를 두 번 곱하면 된다. 뭔가 어디서 낯익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거 뭐라 부르지 이런 걸? 공비수열이라 부르잖아. 공비수열. 즉 차수가
한 번 지난 다음에 두 번 지났어. 그럼 B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잖아. 즉 0.5억년이 한 번 지날 때 그때 공비가 5분의 4였던 거야. 그러면은 1억 년이라는 거는 0.5억이라는 어떤 그 차수가 두 번 지난 거니까 두 번 지나면 공비를 두 번 곱해준다. 따라오셨나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이걸 수학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엔 지수함수, 뭐 공비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 내가 풀 때 지금 지구과학 얘기를 아예 안 했거든? 다 지금 수학 문제 풀듯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그 수능에서 트렌드가 이 방사능 동요소 문제를 거의 공비수열 풀듯이 또는 수학 문제 풀듯이 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0.5년 지났을 때 5분의 4가 줄어들어? 같은 시간이 또 지나? 같은 시간이 또 지나면은 5분의 4가 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1.5년 지나면은 5분의 4에 세제곱 곱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2억 년이 지나. 그럼 5분의 4에 4제곱 곱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테크닉을 기억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사설 문제도 수수 풀 수 있게 돼. 요즘 사설에서 진짜 막 이상한 문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꼭 이 문제가 약간 기념비적인 문제니까 풀이 방법 두 개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 하반기 들어서 사설에서는 대체 이 컨셉을 가지고서 대체 어떤 미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냈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2년 전까지 상황이었고, 이제 1년 전에는 이상한 문제도 또 나왔겠지.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7번 문제. 작년 문제인데, 작년 6월 모평. 자, 이제 작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할 만한 숫자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8분의 3 이제 봤을 때는 고민 없이 이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네. 이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16분의 3은 이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아니야? 내가 갑자기 이걸 뜬금없이 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지수함수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함량 대비해서 2분의 1이 지났다는 거는 반감기에 몇 번 지났다는 거야? 반감기에 한 번 지났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반감기 한 번 지난 다음에 추가로 또 처음 함량에다가 4분의 3이 더 줄어들려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반감기의 절반보다 시간이 덜 걸리면 되는 거야. 즉 그래서 Q의 절대 연령이 1.5억년보단 시간이 좀 짧다고. 선생님 갑자기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곱하기인데 이게 더하기죠? 근데 이거 지수함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2분의 1, 4분의 3은 얘네고 여기 1억 0.5은 여기 지수가잖아. 지수 더하는 거는 곱하기랑 똑같죠? 이거 지수함수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고. 자, 4분의 1도 똑같아. 4분의 1 지나려면은 반감기 몇 번 지나야 돼? 반감기 2번. 2억년. 추가로 처음에 이미 줄어들어 있어, 함량이. 거기다가 추가로 4분의 3이 또 지나려면은 반감기의 절반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면 되겠지. 따라서 P는 또 나이가 2.5억년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절대 연령을. 따라서 P는 어디야? 중생대보다 안쪽이잖아. 그래서 P는 중생대 형성되었다가 정답이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빠르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니은은 또 어떻게 푸는 거냐? 여러분들 Q에서 P로 넘어가려면은 뭘 곱해줘야 되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처음 함량을 Q라고 놨을 때 Q에서 반감기가 1회 더 지나면은 P의 함량이 된다라는 거야. 뭐야 이거 얘네들 사이가 나이 차이가. 반감기 한 번 차이라는 거야. 얘네들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1학년 먼저 형성되게 당연히 정답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년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은 이게 말은 어려워 보여도 이거 계산 되게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사설에서는 이제 무서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똑같은 주제로 자 그러면 이제 9월 모평 문제 좀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오타요. 미안해요. 자, 9월 모평 문제도 한번 빠르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사실 눈속임이 좀 있는 게 X의 반감이 1.5학년이래잖아. 근데 암석이 생성 이후 1.5학년 지났어. 그럼 이거 반감이 몇 번 지났다는 거야? 반감이 한 번 지났다는 거야. 그러면 Y 함량이 그럼 50% 아니겠어? 반감이 한 번 지나면?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사실은 A가 50%. 그래서 50%에다 실제로 1.8이랑 1.6 곱해보면 각각 90%, 80%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자원소의 함량이. 그럼 자원소 함량이 90%, 80%니까 X의 함량을 구해보면 P에는 10% 들어있고요. Q에는 20%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당연히 작년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못 풀었겠지만 10%랑 20%라는 숫자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얘네들 관계가 떠올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반감기가 2회, 3회, 4회 지난 거잖아요. 자, 반감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중간 지점. 얘네들 중간 지점이 즉 2.5회에 만족한 또 3.5회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텐데 25랑 12.5의 중간이 얼마죠? 얘네들의 12% 차이기 때문에 중간을 여기다 6을 빼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중간 지점이 약 한 19% 정도 될 거라는 얘기야. 내가 갑자기 왜 19% 얘기하느냐? 왜냐면 20%라는 게 19%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니까. 그 다음에 자 12.5%랑 6.25%의 중간이 얼마냐면은 얘가 얘 관계 6% 차이기 때문에 12.5에서 대충 약 3%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 9%. 내가 갑자기 9%라는 숫자를 왜 꺼내느냐? 저기 마찬가지로 P도 약 10%니까 9%보다 살짝 양이 많거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반감기 사이에서 얘네들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려면 얘네들 나이가 반감기의 절반보다는 시간이 더 걸린다, 덜 걸린다? 덜 걸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 약 19%가 되는 시간은 반감기가 약 2.5회
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짧게 시간이 걸러가면은 이거는 굳이 쓸 필요 없겠다. 이거 헷갈리겠다. 이렇게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9%도 똑같아요. 4.5억이랑 6억 사이에서 4.5억에다가 추가로 반감기의 절반보다도 시간이 덜 걸리면은 9%가 돼. 근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5.2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25억보다 시간이 좀 덜 걸리면은 이미 벌써 9% 완성이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P 자체가 이미 벌써 5.25억 나이가 어리다는 거지. 5.25억보다 나이가 어리면 뭐야? 고생대 지층이잖아. 그래서 단층 F랑 F'이 고생대에 형성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작년에는 이렇게 어려웠겠지만 막상 이제 머릿속에는 25%, 12.5%, 6.25%? 중간값 얼마더라? 이게 머릿속에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와 25%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도 의외로 근데 이게 교수님들이 항상 이런 식이야. 말장난이 심해. 현재로부터 1.5년 후가 지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니야? 아까 우리? 그럼 무슨 말이야? 현재 기준으로 반감기 한 번 더 지난다는 소리야. 우리 아까 했었잖아. 계속해서. 그러면 X의 함량은 지금 현재 얼마 있어? P한테는 10% 있잖아. 그럼 10%에서 반감기 한 번 더 지나. 그러면 10%의 또 절반으로 줄겠죠. 그럼 10%의 절반이 얼마예요? X 함량의 감소량은 그래서 5%가 될 거다. 자, Q의 Y 함량의 증가량이라는 것도 이게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결국에는 X가 감소해야 Y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즉, Y의 증가량이나 X의 감소량이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즉, Q도 마찬가지로 현재로부터 반감기 한 번 더 지나면 X가 현재는 20% 있으니까 한 번 더 반감기 지나면은 10%로 줄 거라는 얘기죠.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D급도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침착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과거에 교수님들이 물어봤던 것들을 마치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것처럼만 느껴지게만 만들 뿐이지 풀이 방법은 앞으로 몇 년 후, 앞으로 몇 년 후 이거 다 항상 풀었던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면은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었을 거란 얘기죠. 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문제 해가지고 고난도 문제까지 쫙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출에서는 더 이상 이런 류의 문제는 자세하게 안 풀 거야. 왜? 어차피 사설에서 여러분들 이제 별별 문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하반기 때 과연 또 어떤 문제들 나올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남은 게 좀 특이 문제라고 적혀져 있는 파트죠. 이 특이 문제들은 조금 쉬고서 다음 시간에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좀만 쉬고 다음 시간에 진행해 봅시다.